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을 의제로 선택했다 그러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그 온라인으로 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9명이 찬성을 하면 기존에 이제 예정되어 있던 의제 말고 어떤 의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판사 사찰에 관련돼서 의제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하겠지? 예. 근데 저는 그냥 일개 시민으로서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분노를 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당수 판사들이 옛날부터 다 하던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고유한 독립적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단체를 구성하거나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개별적인 어떤 목소리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상위 두 가지, 그러니까 국회와 사법부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검찰 같은 준사법기관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보이니까, 그러면은 서로 검찰과 사법부가 그 정도 서로 양해를 하고 지내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법원의 판단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느냐, 믿어도 되느냐. 그러면은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해낸, 자신들이 만들어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국민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당사자들보다 왜 더 많이 화를 내고 있느냐. 근데 국민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검찰이 법관들의, 판사들의 뒤를 이렇게 캐고 있었다. 그러면 법관들이 어떻게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판결이 순수하게 공정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고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법관들보다 더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법관들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이게 말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되어 있지, 이번처럼 국민의 관심이 니들 회의에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여기 이제 사법농단 관련해 가지고 도저히 사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사법부를 사랑하는 판사들이 모임 만듦이에요. 이거 오래된 역사는 아니야. 그렇지만 법관은, 전국 법관은 다 들어가는 거죠. 아까 대표가 회의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회의에서 만약에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결정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거든요. 지난주에 재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변론 하셨잖아요. 좀 많이 받아봐서. 네. 어떤 재판? 그렇다면 재판을 준비를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까지 판사의 정보는 다 오픈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들 처자가 뭐 하는지 나도 알고 싶다고. 그럼 그 정보를 다 오픈했을 때 본인들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국민이 이만큼 화를 내고 있는데 법관 지금 누구 하나,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까여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죠. 사실은 법관들도 이렇게 돼요. 네. 그 세 평 나도 받아보고 싶다니까요. 제가 원고로서 재판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내 판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엄청나게 검색 많이 했어요. 저는 검찰들처럼 그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되게 열받아요, 이런 면에서. 근데 이건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검찰하고 한패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쉬운 논리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경찰에게 영장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잖아요. 경찰이 어떤 범인을 잡아왔어. 우리가 그 비밀의 숲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 얘를 잡아왔는데 얘를 영장을 청구를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이 이거를 오케이 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영장 청구권. 근데 내가 어떤 검사한테 청구를 하면 영장 청구가 잘 되는지를 일단 경찰이 세평을 수집을 해. 내가 예를 들면 경찰이 검찰의 세평을 그리고 저 사람 처제는 뭐 하는 사람이고 막 이런 걸 모아. 그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검찰 이 새끼들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낼 거잖아. 예. 니들이 뭔데 새끼 남의 사생활 뒷주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서울대 민주동우회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썼잖아.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야.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 자신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이런 놈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바꿀 수 있느냐. 검찰 스스로 바꾸는 방법 외에 판사들이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요. 판사들이 조금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 곳이 사법부고 따라서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경솔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고 이후에 본인의 재판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관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우선 잘 생각해요. 뭐 존재감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신 분은 이번에 그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정말 농구 서클에서 농구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 그렇게 좋게 받으신 분은 이번에 덩크슛 한번 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는 것은 경솔해서 안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 뚫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뚫리면 법관이 사법과 뚫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고래고기 사건에서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울산지검 출신의 변호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 고기는 없어지고 저 사람 고기는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네. 진짜 가진 자와 기득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뚫리면.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면 겸손해야 할 때와 분노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분노해야 하는 순간에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이고 지도층이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등신 같은 짓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분노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 구조에 놓여 있다. 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야권 대선 후보 1위가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거야. 일종의 나쁜 악의성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그 자리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버린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럼 그걸 해소하려면 윤석열은 아주 강력하게 언론사에 내 이름 넣지 말라고 해주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미연 판사 같은 그런 결정이 나오잖아. 윤석열 직무정지는 잘못된 거다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미 그게 당사자인 판사의 사찰의 문제가 걸렸어. 공교롭게도 주말에 그 당시에 조미연 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도하는 기소당할까 말까 앞에 놓여있는 검찰이 중앙지검에 조미연이 고발당했기 때문에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놓이면 판사들 입장에서 아무리 그런 걸 의식 안 하고 결정을 했다 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조미연 판사 사찰당했네라고 보는 그 시각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공평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앞으로 판사들이 우리한테 조금만 더 불편한 뭔가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되면 사찰당했네라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자꾸 공정성이 의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나서서 이것을 내가 판사회의 갔어야 되는데 법관회의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주법관. 판사들이 그러지 말라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최소한 검사들이 움찔하게 만들면서 판사라고 하는 직책 자리는 검사들에게 사찰당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확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꺼내니 만에 뭐 정치적이니 만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가장 비겁해 보여 이 새끼들 진짜. 국민들 사이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범죄율이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을 게 뻔한데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고. 왜 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은 법에 의한 심판을 기대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복수하는 게 훨씬 더 속 시원하거든. 결국에는 범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걸 사법부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를. 부사님 이거 진짜 딱 맞네요. 나는 계속 이렇게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싸우는 방법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니네가 우리를 아무리 사찰을 해도 우리는 아무 흔들림이 없다. 이거를 딱 보여줘 버리면 결의해 주는 거지. 쟤네들은 사찰을 안 하지.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하나 안 하나 내 밥통에 달라지는 게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내 임기는 정해져 있고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변호사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판사 DB를 만듭시다. 그래서 세평도 모으고 네, 프로필을 판사 쫙 DB, 넣어. 판사 DB를 데이터베이스. 넣어가지고 내 배정을 받은 재판의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알게 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재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세평을 댓글로 써줘. 막 욕을 해. 그러면 그걸로 다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자고요. 우리 상품 배달의 사듯이. 민족. 괜찮다. 배달의 민족 맛평가 하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DB를 김모 만듭시다. 판사 짜장면 좋아. 이 사람 재판하다 잠 막 이런 거. 아유.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이런 판사님들이 나서가지고 결국 9명 채워서 의제 안건이 됐다고 하는데 미적미적 거리는 거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물론 이제 판사들끼리도 그런 이유가 있긴 해요. 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짜 지금은 입장 표명하기 힘들어요. 그 자체가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건 판사들은 일어나서 이런 걸 최소한 결의할 수 있잖아. 재판은 증거로 하는 거예요. 모든 재판은 증거로 하는 거예요. 판사의 세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거 법정주의. 아무리 저 사람이 살인죄가 확실해 보이도 증거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막 술 먹어서 성폭행을 해서 집행유예. 이상한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런 판사들 되지 마시고 최소한 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다수는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지. 엄청 이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경우 많잖아. 어쨌건 지금 뭐 거기까지 가면 좀 그렇고 최소한 검찰이 분노라도 하는 감히 니들이 사찰을 해 우리를 최소한 검찰은 증거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중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보 떴네요. 해주시고요. 왜 그 법원행정처는 직접 판사 사찰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입장 표명하기 힘듭니다. 네, 법관들이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아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로는 판사 사찰 대응안 건 법관 회의에서 최종 부결. 뭐 부결이라는 표현이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공식 의제로 이제 이거를 입장을 발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데 발표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참 판사들 참 나도 판사들이 성향이 어떤지 대충 안다만 그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신 분들이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일단 오늘은 존나 신중해야 돼. 아이고. 개인적으로 속은 터지는데. 판사 DB를 조용히 만들어 보고 네, 있겠습니다. 네.